아마 이미 학교에서 진도를 나가고 있을 텐데요. 그래픽스 앤 펑션스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미 학습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이미 알고 있는 굉장히 쉬운 내용이니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한 용어들을 빠르게 살펴보는 수준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좌표평면과 관련된 주요한 용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또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말로는 선형함수라고도 하고 1차 함수라고도 합니다. 영어로 리니어 펑션이죠. 이 리니어 펑션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또 하나는요. 좌표 평면이 있다고 그러면 리니어 함수가 실제로 표시될 때 어떠한 특징을 보여주는지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선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중간값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거고요. 또 이렇게 1차 함수 말고 2차 함수도 보면은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요. 이와 같이 포물선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2차 함수의 정의와 포물선의 형식으로 보여주는 2차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또 2차 함수는 다양한 방식으로 수식이 표현될 수 있는데 그것에 대응되는 그래프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좌표평면 용어를 볼 텐데요. 보면 알겠지만 용어 자체가 어렵지 않거든요. 다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와 우리나라에서 살펴봤던 교과서에서 본 용어가 즉 영어와 한국어가 좀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요. 코오디네이트라는 의미가 우리나라에서는 좌표값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관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영어와 한국말을 함께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평선은 좌표평면에서의 이렇게 그러니까 X축이죠. X축은 좌표평면에서의 수평선을 얘기하는 거고요. Y축은요. 좌표평면에서의 수직선을 의미를 해요. 그 다음에 X축과 Y축이 만나는 이 점 있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는 원점이라고 하죠. 그것을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참고로 여기 2, 3이라고 보게 되면은요. 이것은 X축에서 2만큼 떨어져 있고 Y축에서는 3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그 값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X축과 Y축을 기준으로 측정된 값, 그 거리 또는 상대적인 위치를 표시하는 그 값들에 모아놓은 거, 이렇게 쌍으로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좌표값이라고 하고 있죠. 이번 이 좌표평면에서는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의 좌표값을 표시하고 있어요. 이 내용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라디엔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참고로 학교에서 배울 교과서에서는요, 그레디엔트라는 개념과 슬로프라는 개념을 함께 사용하고 있을 거고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기울어진 정도, 즉 경사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돈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의 표현 방식으로 그라디언트를 설명하고 있고요. 한 가지 수식으로 계산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 내용을 볼 텐데요. 먼저는 요 삼각형이라는 요 삼각형 있잖아요. 요 삼각형이라는 도형으로 봤을 때 먼저 이 그라디언트는요. 수평 있죠, 수평. 수평선, 또 밑변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의 거리값, 이거의 길이 분의 수직선, 이 높이의 길이의 비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델타 x분의 델타 y를 의미하는 거죠. 이것을 기울기라고 하고 있고요. 참고로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가 탄젠트 배웠었죠. 혹시 이 값을 우리가 세타라고 그러면요, 탄젠트 세타는 밑변의 길이 델타 x분의 높이 델타 y가 되죠. 이게 직각이라는 전제하에 델타 y가 되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그라디언트가 탄젠트 세타와 같은 값이 돼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삼각함수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삼각함수 연결해서 함께 기억을 해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x, y 좌표평면에서의 그라디언트를 보게 되면요. x의 증가값 분의 y의 증가값이 돼요. 즉 여기 하나의 점 x2, xy x2, y2가 있고 또 다른 점 x1, y1이 있다 그러면 그라디언트는 이 x의 증가분 분의 y의 증가분이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 표현 방식만 좀 다르다 뿐이지 사실 내용은 동일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수식으로 따지게 된다면 x의 증가분 분의 y의 증가분이 될 것이고요. 이거 이렇게 해도 동일합니다. x1 마이너스 x2분의 y1 마이너스 y2와 같은 겁니다. 이거 계산해 보면 동일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계산했냐와 관계없이 기울기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기울기 값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직선이 좌표평면에 표시되는 모양이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기울기가
영인 직선이에요. 보면 x값은 바뀌잖아요. 근데 y값은 항상 0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가 0인 직선은 이렇게 x축과 평행한 형식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렇게 볼게요. 혹시 이러한 직선을 볼까요? 요 같은 경우에는요. 기울기가 1일 경우 또는 기울기가 양수일 경우에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직선이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요. 이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요. 이와 같은 형식으로 직선이 표시가 됩니다. 이것도 함께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계속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1차 함수, 1차 함수를 기억을 하시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1차 함수라고도 얘기하고 선형함수라고도 얘기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좌표평면에 표현되는지를 볼 텐데요. 먼저 직선의 방정식은요. y는 mx 플러스 c의 형식으로 표시가 돼요. 참고로 여기서 m이 그라디언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c가 y 절편이에요.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인터셉터라는 용어가 나올 텐데요. 이게 절편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이 c 값이 y 절편이 될 거예요. y 절편의 의미는 x 값이 0일 때의 값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요 밑에 사례에서 보겠지만 실제로 y축 위에 있는 x가 0이니까 y축에 있는 점이겠죠. 그 값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리니어 평선은 여러 가지 형식으로 표시될 수 있어요. y는 mx 플러스 c의 형식, y는 c의 형식, x는 a의 형식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특징을 살펴볼게요. 먼저는 기본적인 y는 mx 플러스 c인 경우를 보게 되면요. 기울기가 0보다 크다일 때, 즉 기울기의 양수일 때 우리가 이미 봤죠? 기울기가 양수일 경우에는 이런 식의 직선이 표시된다는 거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요. 이와 같이 표시가 되고요. 이렇게 기울기의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아까 C가 X절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C가 이 위에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기울기가 0보다 작을 때는요. 우리 앞장에서 봤을 땐 이렇게 표시가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좌표평면에서도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요. Y절편이 C였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C값이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된다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Y절편이 이렇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기울기가 0보다 클 때와 기울기가 0보다 작을 때 직선이 어떤 식으로 표시된다는 그 특징도 함께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Y는 C 형식, 즉 기울기가 0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살펴봤지만 X축과 평행한 형식의 그래프가 표시될 거고요. Y절편 C값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X는 A를 볼게요. X는 A라는 것을 보게 되면요. 실제로는 Y축과 평행인 직선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요. 그라디언트가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가만히 보면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Y값은 변하죠. 즉 기울기는 델타 X분의 델타 Y로 표시가 되는데 실제로 X는 A라는 식에서는요. Y값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Y가 바뀌잖아요. 이렇게 지금. 근데 가만히 보면 X는 항상 바뀌지 않죠. 즉 X값은 바뀌지 않아요. 바꿔 말해서 델타 X는 항상 0이라는 거예요. 분모값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그라디언트는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X는 A와 같은 수식에서는 그라디언트는 계산할 수 없다 또는 없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패러럴 라인을 볼 건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두 개의 선이 평행하다면 기울기가 이게 M1이고 M2라고 그러면요. M1과 M2가 같다는 겁니다. 즉 기울기가 같다는 거예요. 즉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하다는 얘기는 그 기울기의 값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3x 플러스 2y는 12와 3y 플러스 2y는 6을 각각 y에 대해서 다시 계산을 해보면요. 첫 번째 거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3이 될 거예요. 예. y절편은 다르지만 기울기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패러럴한 평행한 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이제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고 선분 AB의 중간값 또는 중간 좌표를 구하는 식을 볼 텐데요. 이것도 직관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좌표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선이 있을 거고요. 두 개의 선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걸 A라고 그러고 이걸 B라고 할 거고요. A의 좌표값을 X1, Y1이라고 할 거고요. B의 좌표값을 X2, Y2라고 하면은요. 선분의 길이는요.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거예요. 이거 뭐 어렵지 않게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가만히 보시면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전 과정에서 배운 피타고라스 정리와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결과로 나올 거고요. 또 그게 만약에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면 수식으로 그냥 이렇게 외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해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는 증명까지 하면서 함께 진행을 했으니까요. 다음에 선분의 AB의 중간값은요. 결국 요 중간값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 중간값은 결국은 X의 평균, 그 다음에 Y의 평균이 되겠죠.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직관적이고 당연한 거니까 함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참고로요, 중간값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중간 좌표라도 표현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2차 함수에 대해 살펴볼게요. 2차 함수의 전형적인 형식은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여기서 A값은 0이 되면 안 돼요. A값이 0이 돼버리면 이 전체가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1차 함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A는 0이 되면 안 된다. 이 정도는 함께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2차 함수는요, 포물선 형식을 2차 함수의 그래프는요, 기본적으로 포물선 형식을 떼요. 그래서 A값이 0보다 크다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U자형, 위가 열려있는 U자형이 되고요. 꼭지점이라고 하죠. 이 점을 벌텍스, 꼭지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최소값을 갖게 돼요.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경우에는요. 반대로 이런 식의 포물선이 되고요. 즉 밑부분이 열려있는 포물선이 되면서요. 꼭지점 있죠. 이게 최대값이 되겠죠. 당연합니다. 보면 이 정도를 그냥 특징으로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까 제가 2차 함수는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A-P 제곱 플러스 Q의 형식으로 될 수도 있고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을 수도 있고요. 또 X-A, X-B 또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것과 같은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그래프 형식이 조금 더 좀 다르게 표시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은요.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이게 A, B. 왜냐하면 X가 A이거나 X가 B일 경우 Y값은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에 대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이것을 전부 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려고 그러면은요, 모는 종이를 그리거나 A4 용지에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소요될 수도 있고요. 또 매번 이렇게 살펴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의 사이트를 링크를 달아드렸어요. 이 사이트를 이렇게 입력을 해서 들어가 보게 되면은요, 2차 함수 또는 1차 함수의 다양한 그래프를 직접 그려볼 수도 있고요. 그 특징들, 절편들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재미 삼아서라도 한번 들어가서 입력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 우리 동영상 녹화는 이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요. 계속해서 이제 또 과정을 또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후에는 어떤 내용들을 얘기를 할 거냐면요. 이러한 2차 함수 그래프, 1차 함수의 그래프들을 이용을 해서 연립 방정식과 같은 것들을 그래프 상에서 우리가 계산하거나 산정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푼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근사값으로 표시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또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요. 그 뒤에 보면 속도와 시간과의 관계, 가속도와 시간 간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요. 실제로 얼마만큼의 거리를 이동을 했는지를 또 계산하는 수식들이 나올 수 있어요. 또 그래프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응용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그래프가 표시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X축, Y축의 내용을 보면서 잘 살펴봐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또 교과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계속 진행을 할게요.